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SK와 한화의 경기에서 SK 초청으로 이국주가 시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국주는 오늘 제가 와서 시구까지 하는데 경기에서 지면 SK 선수분들 중에서 한 분 저랑 결혼해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른 채 한화 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SK의 압승이었는데요. 1회부터 5점을 내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선발 투수 여건욱은 인생투를 펼치며 8이닝 무실점 완벽 호투를 했었습니다. SK 선수들이 캐삭방에 임하는 자세로 경기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먼 옛날 헤겔이 서양 철학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을 때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을 까는 이론을 펼쳤고, 헤겔과 정반대되는 철학으로 그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의 강사로 재직할 때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듣보잡이었던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명성에 비빌 수가 없었고, 수강생 숫자 배틀에서 쇼펜하우어가 완전히 패하면서 결국 교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캐삭방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수에즈 운하 에버 기브노 사건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유럽에서 인도와 아시아로 나가는 무역을 하는 배들이 다니는 곳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빙 돌아가야 하기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용하는 운하이기도 한데요. 세계 물류의 12%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고, 이집트는 이 수에즈 운하 이용료로만 하루에 약 1,400만 달러를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1일 에버 기븐호라고 하는 무역용 배가 수에즈 운하에 딱 끼어서 길막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길막이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다른 배들이 통행을 하지 못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 점인데요. 에버 기브노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네덜란드로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선수와 선미가 대각선으로 수로 전체를 막으며 좌초하면서 길막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굴삭기로 흙을 걷어내는 등 조금만 보수를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예인을 해보자고 예인선이 출동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주일 만에 배를 부양시키면서 상황은 종료되었고, 그렇게 수에즈 운하는 다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이었는데요. 당시 배의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키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최대한 배상 문제에서 피해가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지면 회사가 사라질 법한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해야 했기에 둘의 싸움은 매우 치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측정한 배상금 규모만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길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배들의 피해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졌는데, 이집트 정부에선 우선 1조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에버 기브노를 압류까지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선장의 잘못으로 결론이 나면서 선주였던 일본의 쇼에이 키센이 뒤집어쓰게 되는데요. 이집트 정부와의 협상 끝에 사고 약 보름 만인 7월 7일에 출항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에 들어있어 최대 1,200억 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험사들이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니뎁과 앰버 허드의 캐삭방 소송입니다. 조니뎁은 정말 많은 걸작 영화들에 출연하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앰버 허드는 아쿠아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여배우이기도 한데요. 조니뎁과 앰버 허드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데, 소송 시작 1년 만에 잘 마무리되며 앰버 허드가 70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이혼이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앰버 허드가 조니뎁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갑자기 하는데요. 2018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올려 본인은 가정폭력을 대표하는 유명인이 되었고,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분노의 전폭적인 힘을 느꼈다고 밝힌 건데, 바로 조니뎁은 허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으며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허드는 결혼 기간 동안 당한 일에 대한 증거라며 몇몇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고, 심지어 데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부부의 사생활이 까발려지듯이 밝혀지는 이 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고, 점점 둘은 캐삭방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런 소송 와중에 앰버 허드가 일론 머스크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공개되기도 하고, 앰버 허드가 조니뎁의 침대
상대의 똥을 싸고 도망간 것이 밝혀지기도 하는 등 정말 별의 별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엔 더 선지가 조니 뎁을 아내 학대범이라 부른 것을 상대로 조니 뎁이 명예훼손을 고소했지만 패소하여 조니 뎁의 명성 역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중 최후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지역 재판에 세기의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모든 재판이 생중계로 과정이 공개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조니 뎁이 완승하여 앰버 허드는 뎁에게 손해배상금 83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됩니다. 뎁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앰버 허드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생생히 드러났고, 허드는 재판 내내 어떻게든 눈물로 호소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등 연기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재판을 계기로 앰버 허드는 헐리우드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아예 다큐멘터리로 만든 뎁 vs 허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될 정도였으니 정말 큰 관심 속에 진행된 캐삭방 재판이 아닐 수 없겠네요. 다음은 2011년에 일어났던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건입니다. 2010년에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예산 695억 원이 신설된 대신 서해 백길과 한강 예술섬 사업 등 서울시 주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전에는 서울시의 학교들은 급식을 유상으로 제공했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16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 본부라는 곳에 공동대표 3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교부 사실을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 지역 주민 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5%인 5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약 80만 명의 청구인을 모아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고 결국 주민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 문구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였는데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의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시민들은 투표율이 33.3%가 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니 투표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투표율 하나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캐삭방을 발표한 건데, 서명을 주도했던 복지 포퓰리즘 본부에선 비겁한 투표방에 세금 폭탄 불러옵니다. 꼭 투표합시다 라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서 스팸 문자로 취급받았고 선거법 위법 논란을 받기도 합니다. 몇몇 대형교회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설교를 하면서 무상급식을 막지 못하면 청소년 동성애가 급증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시장직을 건 캐삭방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는데 투표율은 25.7%라는 낮은 숫자를 기록하였고, 정말로 오세훈 시장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장직 사퇴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더니 정말로 사퇴를 선언하며 셀프 탄핵을 합니다. 이후로 오세훈은 꽤 오랫동안 정치 낭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콜로세움에서의 검투사들의 결투는 캐삭방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언급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당시 검투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양성도 어려워서 죽이기 전에 심판이 제지하고 판정승을 내리는 방식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정말 살다 보면 상대방과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